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 브러쉬 툴하고 스탬프 툴을 이용했었는데요. 오늘은 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요 물방울 그림 있죠? 얘를 가만히 누르고 있으면 블루어, 샤픈, 스머지라고 하는 세 개의 툴이 뜹니다. 블루어, 샤픈, 스머지. 그 다음에 이제 닷지, 번, 스폰지 이렇게 할 건데요. 블루어는 불러들인 이미지를 뿌옇게 흐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모자이크 처리하는 거 기억하시죠? TV나 이런 데 보면 모자이크 처리돼서 나오잖아요. 그 모자이크 처리하는 게 블루어입니다. 근데 반대로 경계를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건 샤픈입니다. 자, 먼저 블루어 툴을 좀 보도록 하죠. 블루어 툴의 크기 조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스트렝스 값으로 조절합니다. 스트렝스가 100이면 블루어가 아주 강하게 들어가는 거고, 스트렝스가 낮으면 블루어 값이 작게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다가 블루어 값을 줄 거예요. 자, 선택하고 드래그. 그러면 왼쪽 눈이 뿌옇게 흐려지는 거 보이시죠? 경계를 흐리게 하는 명령어가 블루어 툴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블루어 툴은 경계를 흐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렝스 값을 약하게 하면 블루어가 약하게 들어가요. 지금처럼 아주 흐릿하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아이고. 어떤가요? 여기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스트렝스 값을 작게 해서 그리고 한번 해보시죠. 그와 반대로 샤픈 툴은 경계를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게 샤픈입니다. 그런데 샤픈은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경계를 또렷하게 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 경계를 또렷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샤픈 툴은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못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샤픈 툴로 움직일 건데, 자, 이렇게요.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살짝 바뀐 거 보이시나요? 히스토리가 여기 있네요. 자, 살짝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요 정도 쓰는 겁니다. 스트렝스 값을 크게 했습니다. 그러면 경계가 아주 또렷하게 이렇게 살아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쓰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픽셀에 대한 원색, 즉 정보값이 그냥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샤픈 많이 쓰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샤픈은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한 번 정도만, 그러면 이렇게 약간 또렷해져요. 샤픈 툴은 완전히 또렷해지는 게 아니고 약간 또렷해지는 정도로만 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샤픈하고 번 툴은 경계를 흐리게 할 거냐 아니면 또렷하게 할 거냐, 이런 정도에 대한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샤픈하고 번 툴은 여기보다는 여기 필터를 씁니다. 필터요. 필터에 보시면 블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샤픈이 있고, 툴 메뉴로 사용하는 건 부분이에요. 부분적으로 쓰는 거고, 필터에 쓰는 건 전체로 들어갑니다. 이 필터가 플러그인입니다. 스케치업에서는 루비라고 불렀잖아요. 스케치업 아니 포토샵에선 필터라고 합니다. 이 필터가 유료 필터들이 있어요. 블루어 여기 보시면 다시 블루어 툴에 가우시안 블루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쓰는 게 이 가우시안 블루어, 그 다음에 모션 블루어, 레디얼 블루어, 이 정도 많이 써요. 그 중에 가우시안 블루어 보이시나요? 가우시안 블루어는 내가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블로어 되는 느낌을 전체적으로 내가 조절해 주는 게 이 가우시안 블로어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볼까요? 자, 모션 블로어는요, 움직임에 대한 블로어입니다. 모션이라는 얘기가 움직임이죠. 눌러보면요, 이렇게요. 얘가 디스턴스가 거리값이에요. 흔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도대로, 이 각도대로 흔들려 버린 겁니다. 흔들린 거 보이시나요? 우리 사진 잘못 찍으면 이렇게 다 흔들려서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모션 블로어인데, 주로 이제 그 상업 사진 찍을 때 자동차 같은 거 있잖아요. 오토바이나 자동차 같은 거 이렇게 쭉 달리는 사진들, 그럴 때요. 차 세워놓고 사진 찍고 주변 배경을 이렇게요. 주변 배경만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0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달려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레디얼 블로어요. 이 레디얼 블로어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 사진에 들어가는 건데, 자동차 세워놓고 사진을 찍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바퀴는 어떻게 될까요? 바퀴도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레디얼 블로어요. 여기 줌과 스핀이 있습니다. 스핀으로 놓고 그 어마운트 조절하면 이렇게 회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회전된 거 보이시죠? 사진을 들어서 이렇게 돌려버린 느낌입니다. 다시 볼까요? 모션 레디얼 블로어에 줌으로 놓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효과가 납니다. 그 집중하는 효과라 그러죠. 이런 효과 나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샤픈이라고 있습니다. 샤픈에 보면 스마트 샤픈이라고 있어요. 경계를 여기 어마운트 값을 이용해서 또렷하게 흐리게 해줍니다.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레디얼을 넣으면 반경이 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전체 문서 전체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머지 툴입니다. 스머지 툴은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크레파스를 도화지에다 크레파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크레파스가 문질러져서 그 그림이 그려지는 효과 있죠. 그게 스머지입니다. 크레파스 눌러서 가는 건데, 이 스머지 툴을 보시면 여기 스트렝스 값 있죠. 이 값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제가 스트렝스를 약하게 줬습니다. 그래야 약하게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지금 보이시나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바뀝니다. 눈썹이 조금 스머지 툴로 늘어났는데요. 제가 더 줘보죠. 어떤가요? 막 밀려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잘 밀려나갔네요. 다시 한번 봅니다. 스머지 툴을 쓸 건데요. 스트렝스를 100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작아서 안 되겠네. 자, 그러면 눈이 커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툴들인데, 자, 스탬프 툴을 씁니다. 스탬프 툴을 이용해서 조그맣게 잡아주고요. 이제 이런 잡티들 있잖아요. Alt 키 눌러서 잡티
지워주고요. 자, 스탬프 툴 이용해서 이렇게 지워줍니다. 굉장히 자주 누르고 있는 거예요. Alt키 눌러서 이렇게요. Alt키를 여기다 눌렀는데 계속 드래그하면 어떻게 돼요? 색깔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우고자 하는 것 옆에서 Alt키 눌러서 드래그, 내가 지우고자 하는 것 옆에서 Alt키 누르고 드래그. 잡티를 제거할 때는 이렇게 제거합니다. 근데 이분은 테니스 선수이기 때문에 잡티가 많아요. 어느 정도 적당히 지운 다음에는요, 스머지 툴을 약하게 하고서 이거 밀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잡티들이 서로 밀려가지고 사라집니다. 너무 세지 않게. 자, 어떤가요? 다 지워졌네. 자,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피부가 많이 좋아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닷지, 번, 스폰지. 닷지 툴은요, 밝기를 조절합니다. 번 툴하고 같이요. 닷지 툴은, 닷지는 점점 밝게, 번은 점점 어둡게 란 뜻입니다. 번이 태우다 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워집니다. 스펀지는 색을 흡수합니다. 탈색 효과가 나타나요. 색을 계속 빨아가면 어떻게 돼요? 색이 없어지겠죠. 스펀지 툴을 많이 쓰게 되면 흑백으로 바뀝니다. 닷지 툴은 어두운 부분을 밝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익스포저라는 값 있죠? 얘를 가지고 작업합니다.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드래그 하시면 충분히 이렇게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들을 밝게 처리할 때 쓰는 게 닷지 툴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밝게서 이렇게 밝게 바뀌었네요. 자, 닷지 툴 한번 네, 닷지 툴 한번 이번엔 번 툴입니다. 번 툴은 거꾸로 어둡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역시 익스포저 값의 영향을 받고요. 자, 어두워지는 거 보이시죠? 한번 해보시죠. 스폰지 툴입니다. 스폰지는 색상을 흡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색상이 사라지는 거죠. 흑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흑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보시죠. 닷지 툴에 브러쉬 크기 키우고요. 자, 익스포저 값 작게 하고요. 자, 드래그. 자, 오른쪽의 하늘은 많이 밝아졌네요. 자, 한 번 더. 자, 왼쪽의 하늘이 이제 조금씩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어떤가요? 이렇게 생겼는데 밝아졌죠. 다치 툴의 역할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사진도 다치 툴을 이용한 예제입니다. 익스포저를 좀 강하게 주고요. 주변을 이렇게 강하게 주면 돼요. 익스포저를 다시 낮추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변이 이렇게 밝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랬던 사진이 밝아지는 거 보이시죠? 다치 툴을 한번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입술에다가 색상을 좀 넣고 싶어요. 그러면 라sso 툴을 이용해서, 자, 입술을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색상에, 자, 그 다음에 오파시티 약하게 하고 브러쉬 툴을 칠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장한 것처럼 들어가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꼭 영역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색 고르고 브러쉬 툴로 너무 세, 약하게 색칠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의 색상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잡티도 제거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밝기 값도 조절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저께 한 것대로 색상도 좀 바꿔 보시고. 지금부터 할 명령어는 변형 명령어들입니다. 이렇게 영역을 선택해 볼까요? 마크 패더는 0으로 주시고 영역을 선택해 보시죠. 영역을 선택한 다음 에디트에 가면은 여기 프리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트롤 T 키인데 그 아래 보시면 트랜스폼해서 스케일, 로테이트, 스큐, 디스톨트,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 랩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요게 프리 트랜스폼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끌려 나오죠, 그죠? 자, 이 구석점에 가면 크기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잠금 장치로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풀어주면 얼마든지 크기를 가로 세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스케일이에요. 그 다음에 각도도 얼마든지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르면 15도 단위로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스케일 할 때도 Shift 키 누르면 가로 세로 비율 고정된 상태로 스케일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요, 여기 나와요. 로테이트 스큐. 자, 얘가 이렇게 조절점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 모양으로 수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다리꼴이 스큐입니다. 그 다음에 디스톨트는 이렇게 그냥 하나씩 하나씩 수정하는 걸 말해요. 사실상 이 기능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조절점을 하나씩 하나씩 수정하는 걸 말하고요. 퍼스펙티브는 원근감 주기입니다. 이렇게 원근감을 만들어 줄 때 사용하는 게 퍼스펙티브입니다. 그 다음에 랩이 있습니다. 얘는 조금 더 지능화된 거로, 이렇게 보시면 핸들이 있어서 핸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렇게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핸들을 이용한 수정도 되지만은 이 안쪽에서 내가 이렇게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갑자기 수정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 여기 보시면 저는 자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룰러라고 합니다. 여기 뷰 메뉴에 보시면 룰러라는 게 있습니다. 단축키가 컨트롤 R 키입니다. 컨트롤 R 키를 누르게 되면 요 자가 나왔다가 사라졌다 합니다. 자, 룰러에서 드래그를 쭉 합니다. 그러면 가이드가 이렇게 빠져나와요. 요 가이드는 여기 이동 툴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 이동 툴로 붙잡아서 드래그 하시면 얼마든지 위치는 맞춰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전체를 보면 어떤가요? 얘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이 가이드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따져봅니다. 높이도 따져봅니다. 중간 부위도 따져봅니다. 한 이 정도 되네요. 자, 한번 맞춰보시죠. 이렇게 레이어인 경우는 선택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컨트롤 T를 눌러버리면 전체에 다 변형을 줄 수 있습니다. 레이어인 경우는 그래요. 자, 여기에 디스톨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움직여 봅니다. 조금 더 위로 올려볼까요? 어떤가요? 깨끗하게 편집됐나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크랍 툴이요. 자르기 툴입니다. 자르기. 내가 원하는 대로 그 크기를 잘라주는 이미지가 크랍 툴입니다. 보시면 크랍 툴을 선택하는 순간 이렇게 조절자들이 나와요. 내가 보고자 할 때를 이렇게 잘라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위로 사진을 오리는 툴이 크랍 툴입니다. 근데 예전엔 없던 기능이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사진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진을 회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크랍 툴의 역할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른 이미지와 합성을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사진은 아니지만 여기 있는 이 사진을 여기다가 넣고 싶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여기 보시면 RGB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RGB라고 돼 있죠. 색상 체계가 같아야 돼요. 색상 체계가 다르면 합성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동 툴 있죠. 이동 툴을 선택하시고 드래그해서 드랍. 너무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아주 쉬워요. 드래그해서 드랍. 그러면 이쪽 이미지로 넘어 들어옵니다. 복사가 돼요. 두 번째로는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드랍. 다시 드래그해서 드랍.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레이어를 드랍. 그러면 가볍게 복사가 됩니다. 또 하나는 근데 그냥 이거예요. 복사, 그 다음 붙여넣기. 그럼 돼요. 어려운 거 없죠? 자, 이미지를 이렇게 두 장을 여기다 넣어 보시죠. 여기다 넣어 보시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레이어가 세 줄로 쌓여 있는 거 보이시나요? 만약에 내가 레이어 1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서 수정이 되는 거고요. 레이어 2를 선택하면 2에서 작업이 됩니다. 보세요. 레이어 2를 선택했으니까 레이어 2가 움직입니다. 레이어 1을 선택하면요, 레이어 1이 움직입니다. 요거 조금 더 쉽게 하는 게 뭐냐면 이동 툴에 보시면 여기 오토 셀렉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요. 레이어 자동 선택입니다. 가서 그냥 드래그 하면 레이어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이 돼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컨트롤 T. 컨트롤 T가 뭐에 단축해요? 프리 트랜스폼. 그 다음에 디스톨트. 자, 점의 위치를 맞추어 보는 거죠. 이렇게. 다 맞추었으면 엔터. 그럼 어떻게 돼요? 가볍게 합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검색을 해보세요. 뭐라고 검색하냐면 무늬목으로 검색해보세요. 무늬목입니다. 이 무늬목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나무 표피? 네, 나무 껍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생겨요. 하나는 시트지 바르는 겁니다. 시트지 바르는 거. 그게 저렴해요. 작업도 빨라요. 근데 진짜 나무 같은 느낌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그때는 무늬목을 씁니다. 저 무늬목 작업하는 거요, 본드 칠 해가지고 다림질로 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무를 되게 얇게 켜요. 얇게 켜면 그 나무 껍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무늬목이에요. 근데 무늬목 작업하는 건 되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제대로 된 나무들은, 아니 제대로 된 목재 있잖아요. 목재 가구들은 좀 비싼 것들은 그 다 무늬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월넛이나 오크나 상관없겠네요. 아무거나 하나. 그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무늬목들이 나오네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써야 될 이제 방법입니다. 스케치업에 보면 재질이 딱 한정돼 있죠. 내가 재질을 만들어서 써야 돼요. 지금처럼요. 요거 마음에 들어요. 자, 오른 버튼, 이미지 복사, 그 다음 포토샵으로 가져옵니다. 가져왔나요? 자, 여기 스탬프 찍혀 있죠. 이런 건 어떻게 지울까요? 자, 레이어를 복사부터 하죠. 복사. 레이어 복사하는 건 드래그해서 더하기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복사가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드래그해서 추가 버튼 있죠? 여기다 드랍. 그러면 이와 같이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스탬프 툴이요. 자, 요 부분이
너무 작다. 요 부분이 여기. 자, 어떤가요? 스탬프 툴하면 간단하게 되죠. 네, 맞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배웠어요. 그죠? 스탬프 툴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가장 비슷한 부분의 위치를 마큐 툴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마큐 툴로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아니 선택 풀고서 컨트롤 V, 레이어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네, 덮습니다. 비슷하게 덮어요. 그 다음에 지우개 툴로 오파시티 낮추고, 지금 여기 티가 나잖아요. 살짝 지웁니다. 어떤가요? 해결됐나요? 원본은 그대로 있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있을까요? 많아요. 그러니까 포토샵은 기능은 몇 개 없어요. 근데 그 나머진 다 노하우로 갑니다. 뭐 어떻게,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C입니다가 아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인터넷 찾아보면은요, 어떤 효과 내는 방법들에서 굉장히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자꾸 반복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게 아니고, 자, 새로 이제 하나 더 만듭니다. 사이즈는 500에 500, 그 다음 72 ppi입니다. 자, 크리에이트. 자, 이렇게 놓는 겁니다. 자,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패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야 돼요. 패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동 툴 선택하고 드래그 앤 드랍. 넘어온 거 보이시나요? 500이 500 했더니 너무 작네요. 좀 더 키워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다시요. 너무 작아요. 1000에 1000 뉴 1000, 1000. 하나 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 마큐 툴을 선택한 다음 적당한 부위로 다시 이동합니다. 이동 툴 선택하고 드래그 앤 드랍. 딱 붙이면 안 돼요. 딱 붙이면 안 돼요. 조금 이렇게 띄워놔야 됩니다. 근데 내 맘대로 안 떨어지잖아요. 화살표 키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요. 화살표 키 누르면 1픽셀씩 이동합니다.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를 누르면 10픽셀씩 이동합니다. 이렇게요. 자, 또 다른 부위로 선택해서 이동 툴로 이동. 또 다른 부위 선택한다. 이동 툴로 이동. 또 다른 부위 선택하고
이동 툴로 이동. 패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만 하면 해야 될까요? 아니요, 다른 데서 다른 것도 가져와도 돼요.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이건 아니고 이건 너무 다른 색상이니까 넘어가고, 색감이 비슷한 걸로 해서 다른 것들을 가지고 오셔도 괜찮아요. 갈색이니까 이 정도 괜찮겠다. 자, 복사, 붙여넣기. 얘는 조금 작네요. 키우고, 자, 선택하고 붙여놓고, 그 다음 위치 맞추고, 다시 선택하고, 자, 이동하고, 다시 적당한 위치 선택하고 복사하고, 자, 이동하고. 자, 패턴 만들어지죠? 바닥 패턴 이렇게 만듭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이 포토샵, 아니 여러분들이 스케치업에서 써야 되는 패턴들은 다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배우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할 때 이 크기가 계속 똑같이 잡히던가요? 안 잡히죠. 이게 되게 불편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스타일이 있어요. 여기 마큐 툴 쭉 오른쪽으로 가면 스타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노멀이 있고, 픽스 레이소가 있고, 픽스 사이즈가 있습니다. 레이소는 비율입니다. 픽스 레이소는 비율이에요. 1.16 대 1이라고 저는 만들어 놨는데, 요거 이렇게 비율입니다. 드래그 하면은 크기가 이렇게 조절이 돼요. 비율입니다. 두 번째가 사이즈입니다. 아예 크기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 100픽셀, 뭐 세로 500픽셀 딱 고정돼 가지고 클릭하지 않아요. 그냥 드래그 하면 얼마든지 사이즈 고정해서 내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시면, 사이즈를 고정시켜서 쓰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가져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화면에 있는 거 다 끄고요. 다시 뉴 500에 500, 아니 600에 600. 자, 600이 6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큐 툴에서 사이즈를 조절하겠습니다. 600이니까 조금 작게 하는 게 좋겠네요. 가로가 100, 아니 200. 큰가요? 높이가 100. 클까요? 아유, 크다. 줄여봅시다. 절반으로 줄여봅시다. 100에 50. 100에 50으로 했습니다. 하나만 하면 되겠고요. 이걸 벽돌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아이고, 아니다. 100에 50? 100에 뭐 대충 벽돌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럼 얘는 벽돌색을 칠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레이어 하나 더 만들고요. 레이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찾아보죠.
적벽돌이니까 이렇게 적색에 색칠을 했습니다. 자, 하나 색칠해 보시죠. 자, 선택을 할 건데 이제는 노멀로 바꿀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택할 겁니다. 이 끝에는 여기 딱 맞출 거고요. 그 다음 패턴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얘 나오고 얘가 나오겠죠. 이렇게요. 네. 패턴을 잘 생각하셔서 복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 네. 요 여백까지 여백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백까지. 자, 이렇게 한번 맞춰 보시죠. 자, 그 상태에서 이동해 봅니다. 이렇게. 맞나? 아, 헷갈리네 나도. 자, 그냥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어디로 가냐면 에디트 메뉴에 보면 디파인 패턴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디파인 패턴이요. 패턴 정의하기. 패턴 정의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디파인 패턴 정의하라고 떠요. 패턴 이름이 1번입니다. 자, 이제 얘는 필요 없습니다. 얘 지우고요. 다시 레이어를 새로 만듭니다. 패턴 채우는 방법은 필 명령어입니다.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필 채우기요. 그러면 요런 대화 상자가 뜹니다. 여기 컨텐츠가 포그라운드 컬러 전면색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눌러 보시면 여기 중간에 패턴이라고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들이 쭉 나오는데 맨 아래에 내가 만든 패턴이 나옵니다. 선택하고 OK. 뭔가 패턴이 이상하게 들어갔네요. 얘를 복사할 겁니다. 자, 요렇게요. 얘는 크기를 줄일 거예요. 스케일로. 자, Alt키 누르면 가운데로 들어가고요. 스케일 누르면 가로 세로 비율이 일정한 상태로 줄어듭니다. 자, 엔터. 이렇게요. 이런 모습이 되도록. 자, 하나 또 복사합니다. 자, 눈 그림을 눌러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이고 감추고. 자, 똑같습니다. 컨트롤 T, 그 다음에 디스톨트. 자, 위에부터 갈까요? 자, 다시 또 복사. 컨트롤 T, 디스톨트. 다시 또 복사. 컨트롤 T. 한 번 더 또. 또 복사. 스케일. 그 다음 디스톨트. 그러면 벽돌로 공간이 하나 만들어졌네요. 자, 만들어 보시죠. 우리가 오늘 공부한 다치2라고 번툴을 이용해서 어둡고 밝기를 조금만 조절합니다. 레이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둡게. 얘는 멀리 있으니까
좀 어두워야 되겠죠. 그죠? 좀 어두워도 돼요. 근데 여기 가운데는 여긴 조금 밝아요. 그러니까 이 구석 쪽으로나 어둡지 사실 여기는 빛을 직선으로 받았기 때문에 조금 밝아요. 밝게. 자, 천정은 어떤가요? 사실 천정이 조금 어두워요.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리고 코너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번트를 이용해서 조금 어둡게, 이때 코너로 가면 더 어둡게. 자, 이 아래쪽은 어떤가요? 밝아요. 대신에 코너 쪽은 어두워요. 자, 벽은 어떤가요? 여긴 어둡고 내려갈수록 밝아요. 어둡고 자, 코너 부분도 마찬가지고, 자, 왼쪽도 마찬가지. 오른쪽 왼쪽 전부 다 똑같이요. 자, 그럼 입체감이 조금씩 사나요? 자, 여러분들도 다치하고 번트를 이용해서 입체감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보통은 마스크는 가면이잖아요. 이 마스크는 그레이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흰색부터 검정색까지를 나누는 겁니다. 100% 검정색이면 이미지가 투명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미지가 투명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스크에 검정색으로 색칠한 거 보이시죠? 근데 반대로 마스크가 흰색입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복원이 돼요. 이미지 복원되는 거 보이시나요? 가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면인데 어때요? 가면을 이렇게 씌워 놓으면 내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면에다 구멍을 뚫으면 내 얼굴이 보이죠. 가면에다가 검정색을 칠하면 내가 가려지는 겁니다. 내가 가려지는 거고, 가면에다가 흰색을 칠하면 내가 다시 보이는 거고. 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레이어에서, 포토샵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못 쓴다? 그럼 포토샵을 못 쓴다라고 말해도 똑같아요. 여기에 이 호랑이만 필요합니다. 호랑이만 필요해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얘만 필요합니다. 자, 그냥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선택해서 레이어 마스크 검정색을 칠하면 돼요. 일단은 큼직큼직하게 해서 필요 없는 건 다 지웁니다. 자, 확대하고요. 라sso 툴로 다 잘라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씩 클릭해 가면서
천천히 따낼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따냈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여기다가 검정색을 칠해버리면 얘가 감춰져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따내보시죠. 여기 메뉴에 보시면 셀렉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제가 컨트롤 D가 디셀렉트입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아래 보면은 인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I인데 선택 반전입니다. 선택을 뒤집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여기가 선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인버스를 하게 되면 선택이 이쪽이 선택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선택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다시 볼까요? 지금 선택이 어디 돼 있어요? 여기 돼 있어요. 인버스를 하게 되면 선택이 여기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원래 여기가 선택되어 있죠. 근데 인버스를 하게 되면 선택이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쪽이 선택이 돼서 반대쪽을 이렇게 감추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더라도 그냥 인버스 해버리면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인버스 하면 선택이 반전되니까 얼마든지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해제. 한 이 정도가 좋을까요?